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몇 가지, 여러 가지 저평가 지표 중에서 자산 가치를 가지고, 이거는 싼 종목이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댓글에도 보이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PBR이라고 하죠. 그래서 자산 가치에 대한 오류를 하나 좀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중요한 내용이니까요. 잘 들으시고 괜찮으시면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선 자산이라고 하는 거는 어, 자본 플러스 부채죠. 회계상으로 자본과 부채가 자산이라고 합니다. 근데 여기서 자산이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네, 자산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돈을 벌 수 있는 자산이 있고요. 하나는 돈을 벌지 못하는 자산이 있습니다. 그쵸? 여러분 생각하시기에도 돈을 벌 수 있는 자산이 더 좋겠죠? 예를 들면은 커피숍에서 커피 머신은 돈을 벌 수 있는 자산이죠. 근데 삼겹살집에서 커피 머신은 돈을 벌 수 있는 자산은 아니죠. 그쵸? 같은 자산이라도 그 자산이 돈을 벌 수 있는 자산이냐 아니냐가 결정이 됩니다. 예를 들면은 뭐, 어떤 제조업에서 공장에 있는 펌프는 돈을 벌 수 있는 자산이지만 어, 복사기 같은 경우에는 뭐 돈을 직접적으로 벌 수 있는 자산은 아니죠. 이렇게 나눠집니다. 그런데 여기서 포인트는 PBR을 많이 쓰는데요. 이건 무슨 말이냐면 PBR이 1이다라는 것은 자산과 자산을 주가로 나눈 가격과 지금 현재 주가가 같다는 얘기입니다. 이해되시죠? 자, PBR이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자산이 크고 주가가 그에 비해서 낮기 때문에 이거는 회사가 망해도 이 자산을 다 청산하면은 주가보다 많지 않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자, 여기서의 맹점 중에 하나 설명드리겠습니다. 여기서는 어, 비상장된 기업에서에 해당입니다. 그리고 상장된 회사 같은 경우에는 이 순간 지나가게 되면은 주가가 상장 폐지가 되죠. 그죠? 회사가 망하는 게 아니라 상장된 그 주식이 비상장으로 바뀝니다. 그러면서 주가 가치가 하락하게 됩니다. 유동성 공급에 차질이 생겨서. 자, 그런데 보통 지금 뭐 현대차나 이런 종목들 보게 되면은 PBR 값을 많이 얘기합니다. 근데 PBR 값이 뭘 의미하냐? 결국 이 자산으로 뭘 해야 된다? 기업은 돈을 벌어야 됩니다. 그쵸? 그런데 돈을 벌지 못하고 저평가 된다면 아무 의미가 없던 거예요. 그쵸?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PBR 공부하시고 배우는 거 다 좋습니다. 주당 청산가치 아시는 게 좋습니다. 하지만 이 저평가라고 말하기 이전에 뭐가 선행돼야 되냐? 돈을 벌고 있어야 된다. 돈벌이가 돼야 그 자산의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죠? 자, 우리 집에 있는 후라이팬이 자산인가요? 저는 후라이팬으로 우리 집에서 밥을 해먹는지 모르겠지만은 이걸로 음식점처럼 손님을 대접해가지고 돈을 벌지 않죠. 그쵸? 아무리 내가 프라이팬이 많다고 해도 저희 집이 저평가된 집일까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렇잖아요? 그런데 지금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자, 그럼 돈을 얼마나 벌어야 되냐에 대한 내용인데, 여기서 돈을 번다는 거는 정말로 내가 많이 벌고 있느냐, 물량이 많느냐, 아니면 내가 이득을 많이 보고 있느냐,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매출액이고, 하나는 이익이죠. 매출액과 이익 사이에 뭐가 있냐면은 비용이 빠지잖아요. 그죠? 그럼 우리는 뭘 봐야 되냐?
자, 여기서 세 가지로 나눕니다. 첫 번째는 은행, 두 번째 배당, 세 번째 배당이 같은 얘기인데 또 쓰겠습니다. 채권, 네 번째 부동산, 다섯 번째 주식입니다. 저희 나라를 포함해서 모든 나라가 이 보통 5개의 범주 안에서 투자를 하게 돼 있죠. 그런데 이 5개의 종목 중에서 가장 낮은 것은 뭐냐면 은행입니다. 때로는 채권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식을 하는 이유는 리스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좀 더 수익률을 높이기 위한 거죠. 그죠? 그런데 은행보단 최소한 뭐가 높아야 되죠? 내가 은행에 예금을 하는 것보다 높아야 되죠. 근데 지금 은행 예금이 한 1.5%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나는 손실 안 보고 1.5% 벌 수 있는데 1년에 적어도 주식하면 몇 프로 벌어야 돼요? 이거보다 많이 벌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예를 들면 2%라고 합시다. 근데 지금 주식의 리스크는 은행의 무위험 리스크에 비해서 상당히 크죠. 그럼 최소한 이게 은행과 주식에 비교해 봤을 때 리스크가 은행은 거의 0에 가까운데 주식은 그에 비해서는 한 5배는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적어도 7.5%는 벌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내가 주식으로 7.5%를 벌한다는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어느 회사가 연 7.5%의 영업이익률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쵸? 내가 사는 주식이 주식이 오르고 내리고 떠나서 그 회사가 적어도 7.5% 이상은 이익이 달성이 돼야 그 자산의 가치도 있는 것이고 그리고 내가 주식에 투자한 의미도 있겠죠. 근데 이 7.5%라는 것은 또 부동산에서 내가 몇 억 있을 때 매매를 해서 월세를 줄 수도 있죠. 그걸 따졌을 때 그쵸? 따졌을 때 적어도 제 생각에는 7.5% 이상은 되겠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은 돈을 번다는 건 결국 은행의 기준금리와 연동이 되고 부동산의 시세와 변동이 됩니다. 그렇다면은 이게 바로 어디로 가냐면 돈을 벌 수 있냐 없냐의 기준이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싸다고 생각하는 그런 종목들의 영업이익률을 봤을 때 7.5%가 해당되지 않으면은 그 자산은 어떻게 된다? 할인된다. 그 자산은 뭐 어떻게 됩니까? 할인됩니다. 할인. 그쵸? 자, 예를 들면은 자, 이게 7.5% 간단히 8%로 합시다. 8%로 가정합시다. 자, 비교해 보겠습니다. 삼성전자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삼성전자를 보시게 되면은 자, PBR이 지금 여기 1.49로 나왔는데 자, 삼성전자 들어가서 보시면은 오늘자 그 종가 기준으로 PBR이 1.25입니다. 그쵸? 1.25예요. 자, 보시면 가격이 37,000원이 나와 있죠? 그러니까 이 삼성전자가 다 청산을 했을 때, 회사가 이제 그만하기 때문에 다 청산을 했을 때 그 가격이 37,528원을 준다는 얘기예요. 그쵸? 그러니까 이 금액에 25% 할인된 금액을 준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은 이 1.25라는 값이 저평가된 건가요? 고평가된 건가요? 따져봅시다. 저평가된 건가요? 고평가된 건가요? 이거는 뭘 봐야 되냐면 그러면 이 자산을 가지고 삼성전자가 얼마나 벌고 있냐를 보면 됩니다. 자, 보시면 자, 영업이익률 자체가 2019년 말 12%가 나왔죠. 자, 우리가 생각했을 때 4%라고 8%라고 생각했는데 삼성전자는 12%죠.
그쵸? 그럼 몇이죠 이게? 1.5배죠? 그쵸? 그럼 1.5배, PBR에 1.5배를 할인을 해야 되는 겁니다. 자, 1.25에 할인을 해야 되는 겁니다. 나는 1.5로. 자, 그런데 싸다고 요즘에 말하는 현대차를 한번 봅시다. 현대차를 보시면은 현대차의 PBR은 0.3입니다. 0.32. 0.3인데 어우 엄청 싸다. 어떻게 이 말이 되냐? 이 회사가 망했을 때 한 주당 26만 원의 청산 가치가 있네? 엄청 대단한 거 아닙니까? 이렇게 볼 수 있지만 영업이익률을 보게 되면은 영업이익률은 3.4%입니다. 저 19년도에 그쵸? 3.4% 나오죠? 그러면 이거는 3.4%니까 3.4죠? 그쵸? 그럼 이게 몇이죠? 0. 0.4 정도 되겠네요. 그죠? 그쵸? 그러면 결국에는 얘는 0.4를 곱해야 되는 거예요. 그죠? 나눠야 되는 거죠. 0.4를. 그럼 0.3이 나누기 0.4를 합니다. 그럼 이거 계산을 이제 해보면은 자, 삼성전자는 주가가 되게 비싼 것처럼 보였지만은 이걸 계산하면 0.83이 나오고요. 그리고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0.8이 나옵니다. 자, 이걸 보고 느끼는 점 뭐냐면 결과적으로는 이 자산에 대한 자, 보십시오. 이 자산에 대한 뭐다? 가치가 차이가 없다. 자, 그럼 자산에 대한 차이가 없으면 돈을 많이 버는 회사가 좋습니까? 돈을 적게 버는 회사가 좋습니까? 돈을 많이 버는 회사가 저평가된 거죠.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삼성전자가 현대차보다는 저평가된다는 소리입니다. 이게 제 오류예요. 이거를 잘 모르시는 분들도 있고 뭐 기본적으로 배웠지만은 PBR에 대한 의미를 그것만 맹신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제가 그래서 이 영상을 올리는 거고요. 자, 그렇다면은 지금 이게 2019년도의 얘기입니다. 근데 2020년도에 지금 자, 은행금리, 여기서 말하는 은행금리가 내려갔죠. 그럼 뭐가 내려가야 되죠? 이 값이죠, 이 값. 그쵸. 이 8%라는 값이 내려가야 되는 거예요. 기대된 수익률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걸 5%로 바뀌는 순간 이 현대차보다는 삼성전자가 더 싸지는 겁니다. 이해되셨나요? 이해되셨어요? 이거는 뭐 좀 나중에 손으로 한번 써보시면 왜 그런지 아실 겁니다. 그래서 은행의 금리가 떨어지면은 제가 은행에 투자하는 것보다 예전에는 회사에서 5%를 버는 것이 은행에 3% 버니까는 큰 메리트가 없었는데 은행이 이제 금리를 1%로 내림으로써 그쵸? 내림으로써 우량 채권이나 이런 것들도 금리가 내려가죠. 내려가면서 그 갭이 벌어지기 때문에 주식이 좀 더 저평가됐다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고 그럼으로써 주식이 더 가격이 올라가는 겁니다. 이게 기본 원리인데 자, 여기서 말씀드리는 거는 여러분들이 지금 앞으로 보실 주당 청산가치, 자산 청산가치 다 좋습니다. 좋지만 그 이전에 이 회사가 그 자산으로 돈을 벌 수 있는지 없는지를 먼저 확인을 하세요. 확인을 하시고 들어가셔도 늦지 않습니다. 꼭 확인을 하시고 정말 이 가격이 싼지 안 싼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하나만 마지막으로 더 하고 마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LG 디스플레이 있습니다. LG 디스플레이는 지금 보시면 PBR 0.34예요. 근데 이게 왜 안 올라가는 줄 아십니까? 영업이익률이 마이너스예요. 내가 이 자산을 갖고 있으면 있을수록 뭐다? 손해다. 내가 이 자산을 갖고 있으면 갖고 있어서 뭐예요? 손해예요. 뭐다? 내 자산이 쓰레기인데 쓰레기를 갖고 있으면 뭐해? 안 그렇습니까? 점점 더 썩어가는데.
그런 말이랑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 점 꼭 명심하시고, 여러분들 차트 보는 것도 다 좋지만은 기본적으로 밑반 타격은 기본적으로 볼 수 있는 재무가 제일 중요합니다. 이 점 반드시 확인을 하시고 매매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